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빠졌죠. 2,200만 원입니다. 전 매물대 2018년도에 2,600만 원 고점 찍고 거기 매물대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윗꼬리의 가운데가 보통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어요. 고일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현재 이더리움 155만 8천 원, 156만 원 언저리 비슷하죠? 많이 밀려 있어서 저점권에서 기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폭이 좀 커졌죠. XRP 또한 454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고점만 8,200에서 지금 저점이 2,200만 원까지 내려와 있죠. 한 4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4분의 1 토막. 그럼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바닥이라 볼 수는 없겠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올라갈 거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폭발적으로 시가총액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은 평생 투자가 가능하다. 마지막 끝판왕은 XRP가 된다. 그 부분은 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자, 올라갈 때 사면 어떻게 되죠?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사면 물리죠. 자, 빠질 때 모아가는 겁니다. 폭등 나올 때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끝까지 보는 거다. 이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너무나 싸다.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XRP 이제 CBDC의 세상이 오늘 나이지리아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CBDC의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전 세계 가장 중심이 될 자산은 바로 XRP입니다. 브릿지 자산으로서 주인공이자 끝판왕이자 CBDC 세상의 가장 큰 심장이죠.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결국 이제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될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나이지리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 합법화 추진한다. 중요한 내용의 소식이 나왔고요. 나이지리아 의회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하우안 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은 나이지리아가 곧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자, 여기에 나오기 전에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나이지리아 대통령, 나이지리아 CBDC 이 나이라를 도입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첫 번째로. 자, 그 다음 나이지리아 주당 225달러 현금 인출 제한 CBDC 보편화하기 위해서 자, 캐시 현금 없는 나라 정책 앞으로 인출한도 초과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주당 225달러 현금 인출 제한 이 정책을 실시하였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왔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 합법화를 추진한다. 자, 이게 다른 나라에 굉장히 잣대가 될 수 있는 제 기준을 선 미래를 예측해 보았을 때 첫 번째 CBDC를 도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인출을 제한했어요. CBD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한 나이지리아에서 오프라인에서도 CBDC는 사용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엑스팝이 언급되겠죠? 자, 그 다음 드디어 토큰과 코인,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 추진한다. CBDC가 보편화가 되는 그 기준점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큰과 자산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게 다가올 세상이라는 거죠. 나이지리아에서 먼저 실시가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CBDC 사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사용이 합법화가 되겠죠. 이 세상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XRP의 가격과 자 보자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기 있다는 거죠. 4분의 1 토막 나서 시가총액 100배 이상 커집니다. 자, 이더리움 XRP 끝판왕에 XRP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은 XRP가 대미를 장식할 수밖에 없고요. 자, 크립토 마민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증권 판단 기준 하이테스트 한계가 존재한다. 당연한 부분이죠. 1933년도 기준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에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 많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헤스트 피어스 미국 SEC 위원이 미국 대법원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판단해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하위 테스트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언제나 논쟁적 사항 중 하나였다.
여러 프로젝트들이 토큰을 출시하면서 자체 네트워크 구축에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하이테스트는 담당 기관의 주관적 해석에 개입되며 법원의 과거 판례가 최신 기술을 판단한다는 결함이 있다. SDC가 암호화폐 등장 초기에 명확한 입장과 지침을 보여줬다면 업계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위원 주장이다. SDC는 지금이라도 증권성 판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 SEC 위원이 이런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 7곳 출자 통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일본 7개 대기업이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구축할 전망이다. 미쓰비시, 미즈호, SBI. 일본 7개 기업이 출자해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자, 이미 일본에서는 밑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확장하고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자,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가 곧 있으면 끝날지 모른다. 금리 인상이 다가온다. 즉 엔화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엔화가 빠그러지면은요, 즉 12DC의 세상이 다가온다는 거죠. 자, 일본은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의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일본 내에 있는 자금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 자금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현재 이미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일본 중앙은행은요, 국채뿐만 아니라 양적, 주식, 회사채까지 다 매입해 있습니다. 질적 완화까지. 그래서 더 이상 통화 정책에 대한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BIS 보고서에서 나와 있지만 오래전부터 2015년, 16년부터 일본 중앙은행은 유럽 중앙은행, 특히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CBDC를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일본 대기업 7곳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당연히 CBDC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메타에 대해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나이지리아는 또 다른 모습이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또한 이 세상을 준비해야 할 듯 싶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 암호화폐 금지 검토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조차 고려할 수 있다.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금지할 경우 해외로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서비스되는 증권 또는 상품들은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미국의 금융당국이 규제 명확성을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시간만 끌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하겠죠. 매크로 이슈와 맞물려서 현재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붕괴와 그리고 다가오는 CBDC의 세상과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격에 대한 시간차가 필요하겠죠.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자, 스텔라 로만 개발재단, 러시아 침공받은 우크라이나인에 현금 지급한다. 스텔라 개발재단과 국제구조위원회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반 구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스텔라 블록체인에 구축된 새로운 종단 간 현금 지원 시스템인 스텔라 에이드 어시스트 중 하나로 구호 자금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자, 이 스텔라 에이드 어시스트, 여기에 예치된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 미국 달러 코인 USDC를 지원하게 되는 디지털 달러를 활용해 고객 스마트폰에 디지털 지갑에 코인을 배포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원격으로 디지털 달러를 받고 이를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가치 저당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USDC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스텔라에 대한 명확성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 뭐죠? 제3세계에서 아프리카 또는 제3세계를 기준으로 소매용 CBDC를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USDC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잠식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그림이라는 거죠. XRP는 바로 거액 결제형 도매용 CBDC를 전 세계 국경 간 거래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그림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도매용 CBDC를 채택하는 국가들, 국제결제 통화겠죠? 현재 기준점으로 얘네들은 소매용 CBDC를 사용하는 대신에 바로 USDC 또는 각 국가가 채택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밑그림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다. 이 세상의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스텔라 개발재단 관계자는 저장이나 이동이 위험한 물리적 현금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코인을 활용하면 필요에 따라 더 안전하게 국경을 넘어 가치를 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고객은 은행 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가 없더라도 휴대폰의 디지털 지갑에 코인을 저장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디지털 달러를 실제 통화로 변환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미하는 바가 큰 한마디로 정리하였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런 구조 지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 생산, 소비, 고용, 투자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었죠. 코로나 락다운과 함께.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제 USDC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달러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중요한 건 디지털 달러로 실제 평화를 변환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코인과 CBDC의 세상을 앞당겨 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현재 그런 모습이죠. 자, 판테라 캐피털 파트너에서 2023년 암호화폐 산업 6가지를 예측하였습니다. 자,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2023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6가지 예측. 첫 번째, 시파이 점차 통합될 것. 디파이는 계속 성장한다. 시파이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와 비트스탬프와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시장 플레이어들로 점차 통합될 것으로 예상한다. 코인베이스. 자, 두 번째, 영지식 채택 및 사용 사례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당연한 부분이죠. 영지식 증명은 모든 CBDC에 적용이 됩니다. 이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세 번째, 기관은 점점 더 금융자산을 토큰화할 것이다. 이 부분 또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토큰화 될 수밖에 없다. 2023년에는 더 많은 자산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을 실물 자산에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서클 USDC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점점 더 금융자산을 토큰화할 것이다.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 데이터 영역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자 도구 스택 계속 성장할 것이다. 블록체인 엔지니어가 웹3 프로젝트를 배포하고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점점 더 모색함에 따라 개발자 도구 스택 또한 계속 성장할 것이다. 게임 NFT 및 신원 NFT처럼 보유적에 가치 제공하는 NFT는 지속 성장할 것이다. 자, 이 6가지 카테고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3년간 CBDC 단계적 구형 권고.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CBDC 플랫폼 2단계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기술 개선, 인프라 구축, 운영 모델 개발 및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등을 고려해 CBDC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현하는 게 바람직할 것. 또한 내년부터 폐쇄적인 지역 내 CBDC 사용을 제한했다.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BNB 체인에서 CBDC를 발행할 예정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한국은 카카오가 발행을 합니다.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 자, 중요한 건 핵심이 뭐죠? 다른 플랫폼에서 CBDC가 발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서로 다른 플랫폼을 한데 모으는 게 뭐다? XRP. 브릿지 자산으로서 연결됩니다. 모든 CBDC는 단 한 가지 XRP로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도를 설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XRP에 투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고요. 참고사항으로 XRP 캡틴님께서 좀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 빅그린 캔들에서 $100 이상을 기록할 것입니다. 자, 보시면 한 방에 장대 양봉을 그려내죠. 엄청난 양봉.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펀더멘탈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면 한번 크게 한번 칠 수가 있겠죠. 그 의미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주기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겠죠. 중요한 건 진짜 찐 상승은 2025년도 바로 에스크로 물량이 락업이 완전히 해지가 되고 전세계 CBDC의 상용화와 더불어서 XRP 상용의 본격적인 지점, 우리가 명확하게 기다려야 될 지도입니다.